안녕하십니까, 박정식입니다. 자, 상승력이 나왔을 때는 그렇게 체감이 크지 않다가 하락력이 나오니까 상당히 우리가 체감을 좀 깊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많은 분들이 조금 또 어려웠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장막판에 하락력이 강하게 나오면서 많이들 좀 투매력이 나오면서 시장의 조정력이 좀 종목들도 많이 밀리고 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컴퓨터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지수가 2181선 밑으로 내려섰습니다. 내려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탈되고 나서 정확하게 2181선까지 오늘 고점으로 되돌림을 주고 다시금 하락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2181선 위로 다시 올라타기 전까지는 어디까지 내려가는 겁니까? 2144선까지 일단 추가적으로 파동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버렸습니다.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자, 제가 인버스 언제 투자할 겁니까? 코스닥이 내려가면 투자하세요 라고 이틀 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틀 전에 코스닥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락이 살짝 나왔어요. 그러면 제가 신호를 준 대로 여러분들이 인버스를 베팅했다면 오늘 수익이 났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도 지금 737선, 자,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이제 깨져갖고 내려가면 722선, 그리고 조금 강하게 내려가면 702선, 거기다가 조금 대등수치만큼 내려가면 691선 정도까지 추가적인 하락력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코스닥이 만약에 여기까지 내려가면 코스피는 어디까지 내려갈까요? 대략 2084선 내지는 2092선까지 추가적인 조정력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제가 지난 강연에도 그렇고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공개방송에서 수급을 보여드렸는데 하락이 나오고 나서 올라가는 와중에도 어떠한 상황이 나왔습니까, 여러분? 지속적으로 코스피 200 선물 풋옵션 누적 수량이 올라갔어요. 한번 간단하게 한번 제가 말 나온 김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종별 지금 일자별 추이를 보면 일자별 추이에서 코스피 200 풋옵션을 수량으로 봐야죠. 그죠? 계약 단위니까. 그래서 수량으로 보면 어떠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누적으로 보면 풋옵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개인들 물량이 뺏기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죠. 계속적으로 외국인이 풋옵션 물량을 증가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콜옵션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콜옵션. 자, 콜옵션을 보면 어때요? 지속적으로 개인이 비중을 늘려가고 있어요. 어떻다는 거예요? 메이저들이 콜옵션을 그렇게 강력하게 사들이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겠죠. 포지션을 잡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지금 계속 시장이 상승력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풋옵션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만약에 이번에 시장 리스크가 제대로 나오게 된다면 그 조정력은 조금 깊을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인버스 상품들이 다 대체적으로 상승력이 나왔고 그리고 그 상승력이 장 막판에 선물은 밑꼬리 달고 올라갔죠. 그러니까 지수가 이제 밑꼬리 달고 올라갔으니 당연히 선물도 밑꼬리 달고 올라갔겠죠. 장 막판에 반등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인버스는 윗꼬리가 안 달렸어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일단 지금 인버스에 참여하는 투자 주체들은 추가적인 시장 조정력을 일정 부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일 시초 시세가 중요할 것 같아요. 내일 시초 시세에서 만약에 인버스 상품들이 오늘 종가 대비 시초가 좀 떨어져서 시작한다. 그러니까 종가는 여기인데 시초가 떨어져서 시작하면은 이거는 시장의 반등력이 나올 수 있는 매수세가 일정 부분 유입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종가 대비 시초가 떠서 시작하면 이거는 추가적인 조정력을 염두해야 되겠구나. 요렇게 또 힌트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장 시초 시세를 보고 시장 대응을 추가적으로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 중요한 지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지표는 어떤 지표입니까? 실시간 경제 지표를 보면 밑으로 쭉 내려서 보면 오늘 유로존 GDP 발표가 있습니다. 유로존 GDP 그리고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일단은 GDP는 예상치가 1.2인데 예상치랑 부합만 하면은 그렇게 시장에 충격이 나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예상치를 하회하면 충격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점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금리는 일단 동결로 가겠지만
원래는 2019년 6월 달에 금리를 인상하려고 하고 있었죠. 근데 지금 현재 유로존의 경기 지표들이 지속적으로 다운되고 있다 보니 쉽사리 금리를 인상할 수 없는 그러한 단계에 와 있어서 최근에 드라기 총재의 발언을 보더라도 다시 양적 완화를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발언을 살짝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유로존이 2019년도에 금리를 인상할 수 있을까? 그것이 일단 귀추가 주목되는데 이번에 정책에 관련된 이야기를 일정 부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정책에 따라서 시장의 흐름이 나타날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좀 신경을 써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말고는 오늘 좀 신경 써야 될 거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 정도 있고 그다음 또 새벽에 발표나는 거 보면은 FOMC 연설이 하나 잡혀 있고 요걸로 인해서 오늘 장은 글로벌 시장은 마무리된다. 그 일본의 또 GDP 발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4분기 GDP 발표. 최근에 이제 월 단위로 발표나는 GDP 같은 경우 역성장을 하고 있었죠, 일본이. 근데 이번에 4분기 GDP 발표를 하는데 일단은 이전치가 1.4였는데 예상치는 1.8로 발표나고 있습니다. 근데 예상치보다 GDP가 감소할 수 있는 추세가 또 살짝 내비쳐지고 있어요. 만약에 일본의 GDP가 예상치 대비 하회한다면 글로벌 경기가 본격적으로 둔화된다는 그런 신호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일본 GDP까지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을 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파워포인트로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에는 유통, 건설업,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유통하고 건설업, 순매수. 근데 되게 쬐끔 들어왔어요. 나머지는 거의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조금 반복적으로 좀 나타났다. 근데 기관이 그나마 좀 매수를 해줬는데 시장을 이끌지 못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동반 순매수가 나오는 섹터가 좀 상승력이 강하게 나오는데 근데 여기서도 섹터 전반적으로 상승력이 나온 게 아니라 되게 국소적으로 상승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건설 섹터를 간단하게 보면은 딱 뭐 몇 종목 없어요. GS건설하고 HDC, 현대산업개발, 요 정도밖에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유통 쪽을 보면은 뭐만 상승이 나왔냐면 호텔신라, 신세계, 그 다음에 휠라코리아, 그 다음에 신세계 인터내셔널, 그 다음에 하나갤러리아 타임월드 요 정도만 조금 상승력이 나오면서 거의 뭐 매도세가 출현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을 보면은 이게 지금 코스닥 그림. 예. 코스닥을 보면은 현재 지금 나온 게 기계장비 쪽, 그 다음에 IT, 그 다음에 일반 전기전자만 좀 동반 순매수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도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상승이 나온 게 아니라 조금 국소적으로 몇 종목 정도 이렇게 제한적으로 나왔죠. IT 부품 쪽은 뭐 파워로직스, 그 다음에 오성첨단 소재, ELK, 유테크, 나무가, YMC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파워로직스는 조금 이제 실적 성장세가 엿보이면서 상승이 나오면서 그 모회사인 탑엔지니어링까지 같이 좀 상승력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투자를 할 거라면 파워로직스보다는 탑엔지니어링 쪽을 좀 주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되게 저평가 국면에 놓여져 있거든요. 그리고 오성첨단 소재는 최근에 그 3자 배정 유상증자 건 때문에 일정 부분 시세를 조금 억지로 좀 올리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성첨단 소재, 파워로직스가 조금 개별적으로 상승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일반 전기전자에서는 에코프로 BM, 그리고 GV, 트루윈, PNE 솔루션, 에스텍, 그다음에 뭐 하츠 요 정도 상승력이 나오고 있다. 근데 굉장히 많은 종목이 있는데 요거밖에 상승이 안 나오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이 그만큼 많이 어렵다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같고 기계장비 쪽은 HB테크놀로지, DSK, 이노메트리, 탑엔지니어링, K맥, PNT, S테크 솔루션, A테크 솔루션 이렇게. 근데 여기서 아까 제가 탑엔지니어링 언급을 해드렸죠. 탑엔지니어링이 상대적으로 좀 긍정적인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파워포인트로 넘어가서 보면 일단은 차이신 서비스업 PMI 그리고 차이신 제조업 PMI가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면서 글로벌 증시를 짓누를 수 있는 그 시초 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머지 이제 경기 지표들이 안 좋게 계속적으로 나오고 거기에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의 모멘텀이 이제 시장의 일정 부분 다 부각받았다.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시장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상승력이 나오지 못하고 옆으로 기다가 이제 조정력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시장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되게 간단해요. 시장이 하락력이 나오니까 할 게 없어요. 추가적 시장 조정력을 염두해서 제가 이미 이틀 전에도 이야기했죠. 현금력 확보해라. 그리고 인버스 좀 공략을 해라. 라고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시장력이 강하게 나올 때는 조금 시장의 영향력을 덜 받은 종목들, 덜 받는 종목들을 공략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평가 소형주 내지는 좀 극단적으로 내려온 좀 우량주라도 좀 상당히 많이 저평가인 종목. 이제 그런 종목도 지금의 시장력, 하락력에 맞물려서 같이 좀 내려올 수는 있습니다. 내려올 수는 있지만 다른 고평가 종목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내려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평단을 만들어 가면은 현재 이 시장 하락력 국면을 충분히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평가 소형주 내지는 극단적 저평가 종목,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특히 이제 저평가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약한 수급으로도 급등력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애매하고 힘들 때는 이런 저평가 소형주 쪽에서 또 순환 급등이 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노려가신다면 이 시장 하락력을 충분히 견뎌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